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 서울 성수대교가 갑자기 붕괴했습니다. 출근길 차량들이 15m 아래 한강으로 추락했고 3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평범한 금요일 아침이 순식간에 참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한강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32명의 넋을 기억하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깁니다. 오늘 우리는 15분 만에 32명의 생명을 앗아간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되돌아봅니다. 1994년 10월 21일 새벽 0시 20분 성수대교 상판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도로 보수팀이 긴급 출동해 철판을 다리 상판 이음새에 깔고 있었습니다. 상판 이음새 부분에 심하게 벌어진 틈새를 덮으려는 땜질식 응급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나요? 일단 당장 급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아침에 차들 다니는데 사고 나면 어쩔래? 새벽 2시 30분 같은 작업이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었고 성수대교는 마지막 생명줄에 매달린 상태였습니다. 성수대교는 1977년 4월 착공을 시작으로 2년간 건설되어 1979년 10월 16일 개통된 한강의 11번째 다리였습니다.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1160m 길이로 당시 최신 공법인 거버 트러스 공법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총 건설비 116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였고 70년대 한강 개발과 강남 발전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건설 과정에서부터 위험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70년대는 속도가 우선이었던 건설 붐의 시대였고 품질보다는 빨리 완공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용접 기술과 품질 관리에 허점이 있었고 강제 볼트 연결핀도 부실했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개통 당시 성수대교는 시민들의 자랑이었고 아름다운 한강을 가로지르는 모던한 교량으로 각광받았습니다. 특히 야간 조명이 켜지면 한강의 명물이 되었고 하루 평균 5만여 대의 차량이 오가는 생활 밀착형 다리가 되었습니다. 15년간 수많은 시민들이 이 다리를 건너며 일상을 이어갔지만 매일 축적되는 피로와 부실 공사의 한계는 조용히 임계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한폭탄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1994년 10월 21일 그 한계는 마침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새벽 6시경 성수대교를 통과하던 한 운전자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이음매를 지날 때의 충격이 평소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데? 그는 서울특별시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수대교 상태가 심각합니다. 다리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점검 좀 해주세요. 서울시 담당자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교량 진입 통제도, 정밀 점검도, 전문가 긴급 호출도 없었습니다. 오전 7시 38분까지 1시간 38분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민의 마지막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금요일 아침 7시 서울 시민들의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동구에 사는 직장인들이 강남으로 출근하기 위해 성수대교로 향했고 평소처럼 북적거리는 출근 러시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모 씨는 압구정동 회사로 가며 오늘은 금요일이니 회식이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경부터 다리 위에 차량들이 줄지어 몰려들었고 총 6대의 차량이 성수대교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49명의 시민들이 각자의 하루를 준비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오늘 업무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고 학생들은 가방 속 교과서를 뒤적거렸습니다. 16번 버스 한 대에는 31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무학여 중고 학생 9명과 젊은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재학생 이모 씨는 교생 실습을 가기 위해 16번 버스에 올랐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었고 그 누구도 자신들이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전 7시 35분경 다리 위 교통량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성수대교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15년간 수많은 차량을 견뎌낸 든든한 다리였고 매일 건너는 익숙한 길이었지만 운명의 시계는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밑에서는 이미 금속이 비명을 지르며 마지막 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성운수 소속 16번 버스 기사 유 씨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두꺼운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10월 말 쌀쌀한 날씨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 감기 조심해. 알았어. 다녀올게.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유 씨는 원래 29번 버스를 운행했었는데 1993년부터 16번 노선으로 바꿔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기사 김 씨는 나중에 이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유 씨가 계속 29번 버스만 운행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없었을 텐데.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노선 하나가 32명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된 것입니다. 그날 아침 16번 버스에는 무학여중고 학생 9명을 포함해 31명이 타고 있었고 29명이 유 씨와 함께 한강에서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새벽 6시 시민 신고 후 1시간 35분이 지난 오전 7시 35분경 성수대교에 평소와 다른 이상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형 트럭이 지나가며 생기는 일반적인 진동으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민감한 운전자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평소보다 다리가 많이 흔들린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설마 다리가 무너지겠어? 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7시 37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다리 중앙 부분에서 금속이 휘어지며 내는 삐걱삐걱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구조물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차량 소음과 바람 소리에 묻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고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구조적 변형이었습니다. 한강 산책로를 지나던 시민들 중 일부가 다리를 올려다보며 뭔가 휘어져 보이네라고 말했지만 원래 그런 건가 싶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성수대교는 마지막 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지만 15년간 누적된 금속 피로와 부실 공사의 한계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불과 1분 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다리는 마침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오전 7시 38분 성수대교 중앙 48m 구간이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쾅! 하는 거대한 소리가 한강 전체를 뒤흔들었고 다리 상판이 순식간에 15m 아래 한강으로 추락했습니다. 그 위를 달리던 6대의 차량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덩이처럼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단 3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고 운전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공포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갑자기 차가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에 이제 죽는구나 싶었지만 대부분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15m 높이에서 떨어진 승용차들은 충격으로 심하게 파손되었고 일부는 완전히 찌그러져 탑승자들이 직사했습니다. 가장 참혹했던 것은 16번 버스의 추락이었습니다. 31명의 승객이 탄 버스가 뒤집혀 물속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29명의 승객들이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한강에서 산책하던 시민들은 갑자기 다리가 무너지면서 차들이 강으로 떨어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물기둥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고 차량들도 함께 강바닥으로 가라앉아 갔습니다. 10월 말 한강 수온은 10도 정도로 매우 차가웠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저체온증이라는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시 39분 한강에는 6대의 차량이 떠 있거나 가라앉고 있었고 절망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금요일 아침은 그렇게 참극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오전 7시 40분 성수대교 붕괴 2분 후 첫 번째 신고 전화가 119 상황실에 걸려왔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차들이 강에 빠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서울소방본부가 즉시 모든 구조 장비를 동원했고 한강에는 아직 물 위에 떠있는 차량들과 필사적으로 헤엄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다리 한가운데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고 강에는 6대의 차량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차가운 물에 빠진 생존자들의 구조였고 10월 말 한강 수온 10도는 5분도 버티기 어려운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한강으로 들어갔지만 물이 너무 차가워서 구조대원들조차 오래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생존자가 구조된 것은 사고 10분 후였고 승용차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40대 남성이 절규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직 차 안에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승용차는 이미 강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고 밀폐된 차량 안에서 탈출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응급의료진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된 생존자들도 대부분 추락 충격과 저체온증으로 중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물에 빠진 16번 버스에서는 31명 중 겨우 2명만이 구조되었고 나머지 29명은 버스와 함께 강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잠수부들이 물속으로 들어갔지만 시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중 수색 작업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결국 49명 중 17명만이 생존했고 32명은 차가운 한강 물속에서 영원한 잠에 들어야 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전국의 TV 방송에서 긴급 속보가 나갔습니다. 성수대교가 붕괴했습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던 전국 시청자들이 TV 앞에서 경악했고 다리가 무너진다고? 그게 말이 돼? 라는 믿기 어려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12시 뉴스에서는 헬리콥터에서 촬영한 참혹한 현장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다리 가운데가 텅 빈 모습과 한강에 떠있는 차량들의 참혹한 광경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뉴스 앵커조차 성수대교 중앙 48m 구간이 완전히 붕괴되어 차량들이 한강에 추락했습니다라고 보도하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후 내내 구조 작업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시신이 하나둘 발견될 때마다 온 국민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녁 9시 뉴스에서는 사망자 32명의 신원이 하나씩 발표되었고 평범한 시민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0대 직장인, 50대 가장, 고등학생, 주부, 서울교대 대학생, 각자의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고 성수대교 붕괴는 대한민국 건설사상 최악의 교량 붕괴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평범한 출근길이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모든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10시 청와대 상황실에 성수대교 붕괴 소식이 긴급 보고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즉시 관계 장관들을 불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강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국의 모든 교량을 긴급 점검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안전점검이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전국 500여 개 주요 교량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한강의 다른 교량들도 모두 통제되어 정밀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은 다른 다리들도 위험한 건 아닐까? 라며 불안해했고 한동안 한강 다리를 건너기가 두려워졌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성수대교 참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교량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성수대교 복구 계획이었고 서울의 핵심 교통로가 끊어지면서 교통 대란이 우려되었습니다. 임시 우회로가 설치되었지만 다른 다리들로 우회해야 해서 출퇴근 시간이 2배로 늘어나는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정부는 성수대교 재건을 위해 780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가장 안전한 다리로 다시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였습니다. 국정감사단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건설업계 전체가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고 책임자 처벌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당일 오후 7시 그 당시 서울시장이 경질되자 경상북도지사가 긴급히 서울시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제대로 수습되겠구나 하며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곧 밝혀졌습니다. 새로 임명된 신임 시장이 바로 성수대교 건설 당시 서울특별시 건설본부장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성수대교를 지은 책임자가 사고 수습을 맡는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자기가 지은 다리가 무너져서 자기가 수습한다고? 언론과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새로 임명된 시장은 견디지 못하고 11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참사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수습하려 했던 기막힌 아이러니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짧은 시장 재임 기간 11일의 기록이었습니다. 결국 11월 3일 새로운 시장이 부임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고 일주일 후 국정감사단과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의 원인은 명백한 부실 공사였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리를 떠받치는 핵심 부분의 용접 불량이었습니다. 용접 품질이 기준에 크게 미달했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내부는 구멍투성이었습니다. 기준 10mm 이상이어야 할 용접 두께가 8mm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15년을 버틴 것이 오히려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설계상의 심각한 결함이었고 하중 계산에서 안전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설계 하중은 32.1톤이었지만 실제로는 40톤 이상의 과적 차량이 빈번히 통행했습니다. 특히 1993년 동부간선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폭증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고 붕괴는 예견된 인재였습니다. 세 번째는 건설 과정에서의 부실한 감리 시스템이었고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량 용접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15년간 제대로 된 정밀 점검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균열이나 변형 징후가 있어도 방치되었고 안전관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성수대교 참사는 예견된 인재였고 건설부터 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부실했습니다. 32명의 귀중한 생명이 어른들의 무책임과 안전 불감증으로 희생된 것이 명백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고 강력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995년 3월 성수대교 붕괴 관련 재판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유족들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쳤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감리 책임자들이 기소되었으나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동아건설 관계자도 징역 5년에 불과했습니다. 32명의 목숨값이 평균 며칠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오자 유족들은 이게 사람 목숨의 값인가? 라며 분노했습니다. 더욱 분개할 일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의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고 일부 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전보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심지어 승진한 경우도 있어 유족들의 분노를 더했습니다. 정작 관리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은 처벌도 받지 않았다면 제2의 성수대교 참사를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일부 배상이 이루어졌지만 32개 가정의 상처를 돈으로 치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가장을 잃은 가정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컸고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 걱정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32명이 죽었는데 고작 이런 처벌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유족들은 돈보다는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지만 관련 기관들의 형식적인 사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족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냈고 그들의 절규는 결국 대한민국 안전관리 시스템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수대교 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교량 안전관리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건설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고 용접 품질 기준이 국제 수준으로 올라갔으며 감리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피로 해석과 내진 설계가 필수가 되었고 컴퓨터를 이용한 정밀 구조 해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성수대교는 1997년 7월 3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통되었습니다. 낙교 방지턱이 설치되어 트러스가 붕괴되어도 상판이 한강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교량 등급도 2등교에서 1등교로 상향 조정되었고
2004년에는 8차선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크게 높아져서 교량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시민이 안전지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정부도 시민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교량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고 해외 대형 교량 공사를 연이어 수주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32명의 희생이 만들어낸 기적적인 변화였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17명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신체적 부상은 시간이 지나며 어느 정도 치료되었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는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60, 70대 시니어분들은 성수대교 붕괴를 생생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시 30, 40대였던 분들에게 이 사건은 일상의 안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준 충격적 경험이었습니다. 회사가 강남에 있어서 매일 성수대교를 건넜는데 사고 난 바로 전날도 그 다리를 건넜다니 지금 생각해도 아찔했습니다. 그 후로는 다리 상태를 유심히 보게 되었고 조금만 이상해도 혹시 성수대교처럼?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 소중한 생명들이 한강에서 사라졌습니다. 평범한 출근길이 죽음의 길로 변한 그 순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수대교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부실 공사와 안전 불감증이 낳은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참혹한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은 더 안전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32명의 희생이 만들어낸 시설물 안전법과 교량 안전관리 시스템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교량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성수대교 참사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설마라는 생각을 버리고 항상 경계하는 문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가치관이 정착되었습니다. 매년 10월 21일이면 성수대교 인근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리고 32명의 영혼을 기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성수대교 붕괴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그 이후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당신의 기억과 다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하나하나가 모여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32명의 영혼이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